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숨기고 싶은 과거와 현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하고 들통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애인의 비밀을 알게 된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20대 중반인 여성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약 6개월간 연애를 해오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이었고 나름 능력도 괜찮은 편이었죠. 그런 모습이 저에겐 능력 있어 보였고 더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아직 취업을 준비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회사 일이 바쁘단 이유로 연락이 잘 안 되는 날도 있었지만 사회생활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특히 회식은 또 왜 그리 많은지. 틈만 나면 회식으로 데이트하다 가는 날도 있었고 아예 못 보는 날도 종종 있었죠. 남자친구는 데이트를 하다 보면 일적인 연락도 많이 왔고 주변 지인들에게서도 사적인 연락도 많이 왔습니다. 저는 저와 있을 때 저에게 집중해 주기를 바랐어요. 서운한 감정이 들어 허구한 날 누구와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는지 물었고 그 대상은 이모라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케어도 많이 해줬던 이모라며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과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반면에 가정사가 있던 그에게 너무 뭐라 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이모라는 분과 연락하거나 가끔 만난다고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이모분과의 연락과 만남은 늘어만 갔고 저와의 만남이 뒤로 미뤄지는 날도 생겼죠. 뭔가 이상하고 서운했던 저는 그렇게 따로 가지 말고 셋이 한번 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당황한 듯한 남자친구의 표정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내 알겠다며 조만간 자리를 마련한다더군요. 그렇게 저와 남자친구의 이모까지 셋이 모였습니다. 남자친구의 이모는 생각보다 조금 젊은 편에 속하셨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저는 잘 모르는 둘의 얘기가 주로 오고 갔고 점점 저는 소외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모라고 하니 티도 못 내고 답답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뭔가 저를 견제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구했지만 불편했던 시간이 지나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라는 점을 확인했으니 뭐라 하기도 참 난감했죠. 그렇게 그냥 둘 사이가 원래 좋은가 보다 하고 체념하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날은 금방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이 생겨 남자친구의 차를 빌리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찍는데 문득 남자친구의 최근 갔던 곳들이 궁금했고 최근 목적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들어오는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본 적 없는 장소였고 해당 위치는 한 빌라로 나왔습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그곳에 남자친구는 여러 번 다녀온 기록이 남아 있었고 무언가 수상함을 느꼈습니다. 궁금함을 참지 못한 저는 해당 위치를 찍고 가보기 시작했습니다. 약 20분 거리로 그리 멀지 않았던 곳이었기에 금방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히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이모였습니다. 둘은 제가 타 있는 차를 발견하지 못했고 같이 빌라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손발이 떨릴 정도였습니다. 분명 남자친구는 집에서 쉰다고 했는데 왜 저기에 있는지 그리고 이모와 왜 저 집에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감지했고 밑에서 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대강의 층수와 호수를 파악한 저는 둘이 들어간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귀를 가까이 대고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 노크를 하려다 말기도 하고 혼자 1시간가량을 고민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말로만 듣던 바람 피우는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 같은데 그 대상이
이모라고 했던 여자였기에 망설여졌습니다. 혹시나 정말 둘이 아무 일 없이 제가 혼자 오해한 거면 저만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를 잡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저는 남자친구와 이모인지 바람난 여자인지 모르는 둘을 놔둔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정말 힘들고 서러웠습니다. 연락을 받지 않던 남자친구는 저녁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답장이 왔습니다. 집에서 그냥 낮잠을 잤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배신감에 당장 전화를 걸어 욕하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와 둘이 있던 날, 남자친구가 잠들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해 볼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휴대폰은 잠금 화면이 걸어져 있었고 지문으로 잠금을 풀어야 했습니다. 지문 인식 방식인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풀기 위해 남자친구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완전히 잠들어 코를 한참 골기 시작한 모습을 보고 저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남자친구의 손가락에 가져다 대며 지문 인식을 시도했습니다. 열렸습니다. 그의 휴대폰 잠금이 열렸고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기분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을 주고받은 대상을 찾아봤고 이상하게 이모에 대한 채팅 내역이 없었습니다. 저를 만나기 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는데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는데 어찌할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사진첩도 뒤져보았지만 의심스러운 사진은 없었습니다. 여자의 불안한 쪽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증거를 찾을 수 없다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남자친구의 휴대폰을 한참 확인하던 도중 보안 폴더로 또 잠겨있는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그 폴더는 전혀 다른 폴더로 위장한 것처럼 이름이 바뀌어 있었죠. 수상함과 불길함을 느낀 저는 잠겨있던 보안 폴더도 풀었고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가 맞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이모의 수많은 사진들 쓸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둘이 뽀뽀하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충격에 남자친구를 깨워 따졌습니다. 남자친구는 처음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역으로 큰 소리를 쳤지만 제가 휴대폰을 들이밀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한참 뒤 꺼낸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그래, 어디 변명이라도 들어보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모같이 친한 누님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로 인해 둘이 실수로 잠자리를 가진 뒤 이런 비밀스러운 사이가 되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공개적인 연인 사이가 되기에는 나이 차이가 상당해 서로 연인은 아니지만 종종 즐기는 사이로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 저와 사귀게 되었고 이를 눈치챈 그 여자가 질투심에 저에게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그 여자의 요구들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걸 정리하고 저에게만 올인하겠다며 믿어달라고 합니다. 과거의 문제일 뿐 저를 만난 이후로는 일절 스킨십이 없었다고 해요. 개인적으로 몰래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여자의 말에 따라야만 저와의 연애가 유지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요. 저는 이 말을 믿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용서를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헤어지는 게 옳은 선택인지 어려워요.